혹시 매일 올바른 과일을 먹는 것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나 좋은 식습관이 장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특정 과일에는 노화를 늦추고 심장을 보호하며 90대 이후까지도 뇌를 또렷하게 유지해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이런 과일들은 구하기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섭취해 건강을 극대화하고 100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기적의 과일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각각의 과일은 뇌 건강을 지켜 기억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해 질병에 맞설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일 식단에 어떤 과일을 추가하면 좋을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과학적으로 염증 감소, 소화, 개선 수명 연장과도 연관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효능을 지닌 과일이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블루베리 뇌 건강과 기억력 강화.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뷰레인 베리 브레인 베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 작고 진한 남보랏빛 과일은 보기만 해도 싱그럽고 탐스럽지만 그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뇌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특히 뇌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블루베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로 손꼽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튼튼히 하는 것만큼이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과정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 속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들 간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단순한 깜빡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 관련 질환이 찾아오는 속도를 늦춰주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을 느끼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 역시 몸의 다른 장기들처럼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닳고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인지 저하가 늦춰지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독립성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에도 블루베리는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78세의 김정호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소 기억력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문득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이름마저 가물가물해지는 날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병원 예약 날짜를 깜빡해버리신 날에는 자책감이 더 커지셨다고 해요. 이를 염려한 딸이 식탁에 블루베리를 올려보자며 아침마다 작은 그릇에 담아 드시게 권유했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드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김정호 씨는 집중력이 한층 좋아지고 전보다 기억이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기분도 예전보다 한결 안정되고
사소한 일에도 여유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로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뇌에 좋은 영양소를 매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뇌혈류를 개선해 산소와 영양분이 더 원활히 공급되도록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한몫하고 혈당 조절과 소화 기능까지 챙겨주는 다재다능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블루베리를 식단에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요. 오트밀 위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고 스무디에 넣거나 간단한 간식으로 즐겨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뇌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소중히 돌봐야 할 기관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블루베리를 식탁에 담아보세요. 두 번째, 아보카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의 열쇠.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심장 건강에 있어 아보카도만큼 이로운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크리미한 식감에 영양이 가득한 이 과일은 건강한 지방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심혈관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심장은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처럼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에도 혈관의 탄력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이 반가운 소식이지요. 아보카도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공식품들은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치기 쉽지만 아보카도는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동맥의 염증을 줄이고 심장 기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아보카도는 칼륨이 자연스럽게 풍부하여 몸속 나트륨 수치를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데 이는 고혈압이라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단순히 심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손발이 시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따르고 심하면 뇌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과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75세의 이철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왔지만 의사 선생님은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귀찮게 느껴졌지만 결국 가공식품을 줄이고 아침 식사로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시기 시작했죠. 몇 달이 흐른 뒤 혈압 수치가 점차 안정되면서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작은 식단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것에 놀라워하셨다고 하네요. 심장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보카도는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며 눈 건강까지 챙겨주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토스트 위에 올려 먹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에 슬라이스로 곁들이는 등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해 매일 식탁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좋은 음식을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습관입니다. 튼튼한 심장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의 초석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그 초석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세포 손상까지 막아주며 혈류 개선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힘을 지닌 진정한 장수 과일이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석류 혈액순환과 노화 방지의 열쇠.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예로부터 석류는 장수와 활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진한 붉은빛이 매력적인 이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단순히 심장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을 위해서도 원활한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뇌 기능부터 관절의 움직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석류를 식단에 꾸준히 추가하면 마치 잘 관리된 기계처럼 몸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석류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석류 주스를 마시거나 석류 알갱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동맥 기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요. 그러나 석류의 이점은 심장 건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석류는 강력한 노화 방지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켜 주름 관절통,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유발하는데요. 석류 속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늦추고 몸속 깊은 곳부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관절 통증 감소, 피부 탄력 개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80세의 김영자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관절이 뻣뻣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셨던 분이셨는데 석류의 효능을 알게 되신 후 아침 식사에 신선한 석류 주스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음료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에너지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일상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지 몸소 체험하신 셈이지요. 석류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석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몸이 감염과 싸울 수 있도록
돕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 분들에게는 감기, 독감, 기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과일이지요. 석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알갱이를 그대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뿌려 먹거나 스무디에 섞어 마셔도 됩니다. 혹시 신선한 석류를 구하기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고품질 석류 주스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섭취해 몸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심장,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석류는 그야말로 다 갖춘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한 석류도 좋지만 다음에 소개할 과일 역시 소화기 건강은 물론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보물 같은 과일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파파야 소화 건강과 면역력의 든든한 조력자.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파파야입니다. 장수를 떠올릴 때 처음 생각나는 과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파파야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이 열대 과일은 강력한 소화 효소와 각종 비타민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높여주며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 건강이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몸 전체의 건강과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복부 팽만, 변비 영양 흡수, 저하 등이 에너지와 건강을 갉아먹게 되죠. 이럴 때 파파야에 함유된 천연 효소인 파파인, 이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를 한결 쉽게 만들어주고 식후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파야는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C, 엽산을 골고루 함유해 식사에서 영양소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속에 부담을 주지 않아 소화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과일 샐러드로 곁들이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식탁에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지요. 하지만 파파야의 역할은 소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파파야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몫을 합니다. 하루 섭취량으로 비타민C 권장량의 100% 이상을 충분히 채워주어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에게는 감기, 독감,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6세의 박명희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년 동안 더부룩한 속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지인의 권유로 점심 식사 후 작은 그릇에 파파야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일 한두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몇 주가 지나자 배가 덜 더부룩하고 소화가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기운도 전보다 좋아져서 산책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은 셈이죠. 파파야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염, 심장병, 심지어 인지 저하와 같은 노년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파파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몸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파파야는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기 쉽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먹거나 요거트 위에 곁들이거나 시원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알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화를 돕는 천연 과일이 바로 파파야입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분이 온전히 흡수되고 면역력이 튼튼해야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장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파파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과일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파파야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과일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번째, 사과 염증 완화와 혈당 안정화의 비밀. 5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과는 건강한 장수를 돕는 과일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과일이지요.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각종 필수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어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에 나타나는 염증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관절염, 심장질환, 심지어 인지저하까지 많은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이기 때문이지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화합물은 이러한 염증을 억제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과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당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변동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데도 안성맞춤이지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사과는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사과 속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장 건강은 면역력, 뇌 건강, 심지어 기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한 소화 개선을 넘어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고 정신적 선명함과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82세의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소 활동적인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관절이 뻣뻣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져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약을 더 늘리기보다는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자며 하루에 사과 한 알씩 드시기 시작했지요. 몇 달 후 관절의 뻣뻣함이 줄고 소화도 한결 편안해졌으며 몸에 기운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그 작은 실천이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었지요. 사과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에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장수와 밀접한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하지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사과는 최고의 심장 건강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일상 속에서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깎아서 드셔도 좋고 땅콩 버터를 살짝 발라 간식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시원한 간식으로도 훌륭하니 매일의 식단에 부담 없이 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수를 위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과는 그 변화를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과일들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힘은 바로 꾸준함에서 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에너지가 높아지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5가지 과일이 노년의 건강과 활력, 그리고 장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뇌 기능을 지켜주는 블루베리부터 심장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보카도 혈액순환을 돕는 석류 소화를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파파야, 그리고 염증을 완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사과까지. 각각의 과일은 몸을 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저마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수를 위한 건강 관리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음식을 가끔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건강은 몸에 좋은 습관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 특별한 영양제나 유행하는 식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식탁에 꾸준히 올리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꾸준한 선택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분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고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한 줌 추가하거나 식사에 아보카도를 곁들이는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시작은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 하나와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줍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생기있고 환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만 값비싼 시술이나 제품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피부를 젊고 활기차게 가꾸어줄 8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뷰티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루틴이나 고가의 화장품 수술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수분 관리부터 얼굴 마사지까지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비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전하는 핵심은 단순히 젊어 보이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뷰티 습관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며 심지어 자세까지도 개선되면서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뷰티 습관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특히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 수분 섭취. 피부를 젊게 되살리는 가장 간단한 비밀. 수분 섭취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비싼 화장품이나 고급 에센스가 아닌 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듬뿍 바르고 고가의 미백 제품을 사용해도 몸속이 제대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물을 가득 머금은 포도는 탱탱하고 생기가 넘치지만 물기가 빠져버린 건포도는 쪼글쪼글하고 힘없이 처져 있죠.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면 맑고 탄력 있는 윤기를 내지만 탈수가 시작되면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해지며 생기를 잃게 됩니다. 누가 건포도 같은 피부를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탈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안색이 칙칙하게 변해 있는 걸 느낄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일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그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천천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그 고마움을 반드시 표현할 것입니다. 만약 물맛이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약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레몬 한 조각, 오이 몇 슬라이스 또는 베리류를 넣어주면 훨씬 상쾌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시켜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수분 섭취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수분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수박, 오이, 오렌지, 잎이 채소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는 피부에 신선함을 공급하는 자연의 수분 팩과도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런 음식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며 피부를 안에서부터 맑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끼는 아침 커피 한 잔이나 고된 하루 끝에 와인 한 잔도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호식품을 즐기신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탱탱하고 생기 있는 얼굴. 윤기 나는 피부는 결코 거창한 비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되는 변화일 뿐입니다. 수분은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손쉬운 자연 치유법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뷰티 루틴입니다. 촉촉하게 관리된 피부와 몸이 줄 수 있는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매일을 좀 더 가볍고 기분 좋게 살아가게 해주는 삶의 활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잔의 물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확실할 테니까요. 2. 얼굴 마사지. 매일 밤 얼굴에 마법을 거는 시간. 얼굴 마사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그 효과는 깊고
분명한 아름다움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이 소중한 습관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빛나는 얼굴을 위해 값비싼 미용기기나 고급 스파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마법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두 손 안에 있습니다. 매일 밤 단 2분 얼굴에 정성을 다해 마사지를 해주는 그 짧은 시간이 피부의 생기를 되돌려주고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깊은 감각을 남겨줍니다. 매일 저녁 나만의 시간을 통해 얼굴에 조용한 마법을 거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순리적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그 영향은 얼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피부가 통통하게 반짝이지 않고 점점 칙칙해지며 탄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눈가와 입가에 원치 않는 주름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얼굴 마사지는 마치 피부에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피부 속 깊이까지 불어넣어줍니다. 순환이 살아나면서 부기도 줄고 얼굴이 한결 가볍고 또렷해지는 걸 몸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내 얼굴을 대하는 일이니 그만큼의 정성과 위생은 기본입니다. 장미씨 오일, 호호바 오일 혹은 평소 즐겨 쓰는 크림을 손끝에 덜어 천으로 살짝 녹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리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내 얼굴에 선을 따라 조각하듯이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탄력을 씹는다는 느낌으로요. 이마는 손가락 끝으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 문지르세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지우듯이 부드럽게요. 눈가처럼 민감한 부위는 약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약한 손가락이라 압력이 세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 딱 맞습니다. 가볍게 두드리듯이 톡톡 두드려주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부기도 완화됩니다. 볼과 턱선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얼굴의 윤곽을 살리고 무너진 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목 부분도 잊지 마세요. 사실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마사지를 위한 오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보세요. 시원한 오일이 얼굴에 닿는 순간 붓기가 가라앉고 피부가 즉각적으로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얼굴이 리프팅되고 맑아지는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마사지를 매일 밤 단 2분만 실천해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피부가 단단해지고 밝아지고 화장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윤기가 살아날 겁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보톡스도 고가의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 작고 꾸준한 실천이 전부입니다. 얼굴 마사지는 단지 젊어 보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과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 손끝의 온기가 나 자신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단순히 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리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마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 손 안에 매일 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파우더 메이크업과의 이별. 피부의 생기를 되찾는 첫걸음. 이제는 정말 깊이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무심코 계속해서 반복하는 화장의 실수, 바로 파우더 기반의 제품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프레스드 파우더를 기본으로 한 메이크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유분을 잡고 메이크업을 고정해주는 용도로 파우더는 그야말로 필수품처럼 여겨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피부가 변해가면서 이 파우더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기보단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파우더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용하는 여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표면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우더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얇은 주름 하나하나 건조한 피부에 각질 숨기고 싶었던 질감들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매끈하고 균일한 피부 표현은커녕 마치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모든 결점이 부각되고 말죠. 누구나 이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피부는 이미 나이로 인해 충분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더 강조하는 화장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크림 타입의 메이크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크림 블러셔, 크림 하이라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림 파운데이션까지. 이 제품들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속에서부터 촉촉하고 빛나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다시 보며 이게 바로 내 피부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겁고 두꺼운 파운데이션 대신 가볍고 수분감 있는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비비크림이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혹은 가벼운 파운데이션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윤기를 살려줍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하면서도 피부는 한결 생기 있어 보입니다. 블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우더 블러셔는 피부 위에서 뭉치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얼룩덜룩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면 크림 블러셔는 피부에 녹아들듯 발리며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줍니다. 마치 햇살 아래 산책을 다녀온 듯한 장밋빛 혈색이 얼굴에 감돌게 되죠. 장밋빛이나 살구빛 같은 따뜻한 색조를 선택해보세요. 과하지 않게 조금만 터치해도 얼굴이 금세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하이라이터입니다. 리퀴드 타입의 하이라이터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한 빛을 줍니다. 광대 위, 콧등, 눈썹, 뼈 아래 살짝 발라주면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번들거림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주는 그 느낌은 필터가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얼굴을 완성시켜줍니다. 우리가 한때는 잊고 지냈던 피부 속 자연스러운 빛,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모든 메이크업의 시작은 하나, 바로 보습입니다. 메이크업 전에 수분감 있는 프라이머나 크림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수분 없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어떤 제품을 써도 결국 잔주름에 메이크업이 끼이고 피부가 무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꺼운 레이어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피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크림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와 함께 움직이는 메이크업입니다. 고정되어 뭉치지 않고 얼굴의 표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흐르며 그날의 기분까지 반영해줍니다.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면 마치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 듯한 기분이 듭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까지도 달라집니다. 단지 메이크업을 바꿨을 뿐인데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피부도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메이크업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파우더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넷. 눈썹 리프팅의 비밀. 단 몇 분으로 되찾는 생기와 젊음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부나 눈과 주름 입술 색 등에 집중하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얼굴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은 얼굴의 윤곽과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고 단순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눈썹의 모양과 밀도 위치는 우리가 얼마나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이는지를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점점 가늘어지고 색이 옅어지며 아래로 처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변화가 우리를 피곤해 보이게 하고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이 흐릿해진 인상을 단번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 풀 메이크업 없이도 단지 눈썹 하나만 손봐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인상이 또렷해지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리프팅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눈썹만으로도 인상이 바뀐다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눈썹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연스러운 질감과 톤입니다. 너무 진하고 강한 선은 얼굴을 날카롭고 강하게 보이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신의 눈썹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한 갈색 머리라면 부드러운 웜 브라운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면 토프 회갈색 계열이 은은한 생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썹의 결을 따라 부드럽고 섬세한 선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줄로 쭉 그리는 방식보다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한 올 그려 넣는 듯한 섬세한 터치가 훨씬 자연스럽고 젊은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눈썹의 아치를 살짝만 들어 올리는 트릭은 젊고 또렷한 눈매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과하게 올리면 놀란 듯한 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하게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눈이 더 커 보이고 피로한 인상은 사라지며 전체 얼굴이 한층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썹을 정성껏 그리기 어렵다면 틴티드 브로우 젤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브로우 젤은 짧은 시간 안에 눈썹의 결을 고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컬러와 볼륨을 더해 자연스럽게 풍성한 눈썹을 연출해줍니다. 거울 앞에 오래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바쁜 날에도 손쉽게 또렷한 인상을 완성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눈썹뼈 아래쪽에 하이라이터나 밝은 톤의 컨실러를 살짝만 더해보세요. 이 작은 터치 하나로 눈썹 아치가 더욱 강조되고 눈매 전체가 들어 올려진 듯한 시각 효과를 줍니다. 눈이 더 밝고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썹은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틀입니다. 잘 정돈된 눈썹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정리돼 보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눈썹 정리는 결코 과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절제된 터치만으로도 그 어떤 색조 메이크업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선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눈썹에 별다른 신경을 써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 시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거울 속 내 얼굴이 얼마나 젊고 또렷하게 달라지는지, 마치 나만 알고 있던 비밀 병기를 꺼낸 듯한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마주한 순간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5. 머리색과 볼륨의 힘. 얼굴을 환하게 살리는 머리의 마법 헤어스타일이란 단순히 머리카락의 모양이나 길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지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을 새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의 색감과 볼륨이 조화를 이룰 때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한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우리의 나이 건강 상태, 심지어 삶의 리듬까지도 은연중에 드러내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외모 전체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윤기가 줄어들며 색깔도 점점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발이 연약해지면서 힘을 잃고 볼륨이 줄어들며 생기가 없어 보이기 쉬워지죠. 이때 특별한 관리 없이 그냥 두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스타일을 찾는다면 머리카락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컬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완전히 회색으로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은발을 자신있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 자체로 멋지고 당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그 은빛이 탁해지거나 노랗게 변색되지 않도록 주 1회 정도 보라색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고 청량한 실버톤을 유지하면 오히려 얼굴이 환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색을 입히고 싶으시다면 단색 염색보다는 부드러운 하이라이트나 로우라이트를 활용해보세요. 카라멜, 허니브라운, 골든브라운 같은 따뜻한 색조는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얼굴에 따뜻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더해줍니다. 특히 너무 짙은 검은색은 성숙한 피부톤과 대비되어 오히려 얼굴의 주름과 음영을 더 강조할 수 있으니 살짝 부드러운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발 계열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면 밝은 플래티넘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골드나 베이지 계열로 깊이를 주는 것이 얼굴을 훨씬 생기 있고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볼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머리카락의 볼륨은 젊은 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볼륨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머리카락이 축 처지고 힘을 잃기 시작하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얼굴 전체가 피곤하고 힘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습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 전에 뿌리 쪽에 소량의 볼륨 무스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훨씬 살아납니다.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드라이하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와 함께 머리카락이 공기를 머금은 듯한 산뜻한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고 계셨다면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바꿔보세요.
단 몇 초 만에 얼굴 인상이 달라지고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일 겁니다. 레이어드 커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무거우면 얼굴을 아래로 끌어내려 피곤하고 무거운 인상을 주기 쉬운데, 레이어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생기고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이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자주 감지 않는 것입니다. 잦은 샴푸는 두피의 천연 유분을 제거하여 머리카락을 더욱 건조하고 푸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는 드라이 샴푸를 활용해 보세요. 기름기만 잡아주면서도 머리카락에 가벼운 볼륨을 더해주어 매일 감지 않아도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풍성한 볼륨은 단순히 어려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자신감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저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머리와 조금 더 친해지세요. 색감을 바꾸고 볼륨을 더하고 새로운 가르마를 시도해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오늘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머리카락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삶 전체를 조금 더 가볍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은 바로 당신의 머리카락 안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6. 치과에 가지 않고도 가능한 미소 리프팅. 당신의 얼굴을 밝히는 작은 기적. 많은 여성들이 쉽게 놓치는 아름다움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이 미소는 단순한 표정을 넘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잘 관리된 환한 미소는 얼굴을 밝게 만들고 몇 년은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메이크업도 미소 하나만큼 사람을 생기 있어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솔직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치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보다 색이 탁해지고 배열이 조금씩 틀어지거나 얇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 미세한 차이는 의외로 나이든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얼굴 전체의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미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고가의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미소 관리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치아 미백입니다. 커피차 와인 같은 음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에 착색을 남깁니다. 이런 얼룩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전체적인 인상을 탁하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좋은 소식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치과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미백 키트나 치약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강한 미백제는 치아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 1회 정도 베이킹소다와 과산화수소를 소량 섞어 부드럽게 닦아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미백 효과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소가 환해지는 그 순간 얼굴 전체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미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은 나이가 들수록 볼륨이 줄고 색이 빠지며
선명함을 잃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입술의 수분과 광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매트한 립스틱은 일시적으로 세련돼 보일 수는 있지만 입술을 더욱 건조하고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크리미하고 보습감 있는 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핑크, 복숭아빛 혹은 베리 계열의 색조는 얼굴의 생기를 불어넣고 미소를 한층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립글로스나 립밤을 살짝 더하면 마치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운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죠. 더 자연스러운 입술 볼륨을 원하시나요? 시술 없이도 가능한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누드톤 립 라이너를 이용해 입술 본연의 라인보다 아주 살짝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평소 즐겨 사용하는 립스틱을 겹쳐 발라주면 전혀 과하지 않으면서도 입술이 도톰하고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트릭 하나가 얼굴 전체의 인상을 훨씬 더 생기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스스로를 위한 정성이라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뷰티 루틴이 아닐까요? 결국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과하지 않아도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이렇게 작고 일상적인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인상을 완성합니다. 오늘 당신이 미소를 조금 더 환하게 가꾸고자 결심한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선택입니다. 잊지 마세요. 미소는 단지 얼굴의 곡선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을 밝히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7. 자세의 예술. 우아함과 젊음을 동시에 되찾는 비밀.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젊고 당당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도구도 필요 없으며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름다움의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메이크업도 헤어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진 자세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구부정한 어깨 굽은 허리 내려간 고개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얼굴에 그 어떤 화장을 해도 피곤하고 자신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자세는 단지 겉모습을 가꾸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짓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언어는 누구나 스스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올곧은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며 어떤 말보다 강한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조용히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 어떤 화장도 어떤 옷도 흉내낼 수 없는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장면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머릿속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머리 꼭대기에 실 하나가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실이 하늘에서 조용히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고 느끼면 등뼈는 자연스럽게 펴지고 목과 어깨가 정렬되며 몸 전체에 힘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정렬 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세라는 감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중심이 되는 복부와 등 근육이 약해지면 아무리 일시적으로 자세를 고쳐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복부 수축 운동, 스트레칭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움직임을 일상에 조금씩 더해보세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자세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깨입니다. 오랜 책상 생활, 무거운 가방 습관적으로 쪼그라든 자세는 어깨를 위로 끌어올리고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실루엣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어깨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귀 가까이 올라가 있진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천천히 어깨를 뒤로, 아래로 부드럽게 내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축 늘어뜨리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습관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등이 의자에 자연스럽게 닿게끔 앉아보세요.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대는 것도 척추의 곡선을 지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참는 게 아니라 몸이 바른 정렬을 기억하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살짝 들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는 습관을 갖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은 우리를 더 작게, 더 자신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리고 시선을 또렷이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더 젊고 선명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 자세는 단순한 신체적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곧고 단단한 자세는 단지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자세 하나, 내 어깨 하나, 내 시선 하나에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말없이도 빛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8. 시간 앞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 피부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비밀 나이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생기 있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거치장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은은히 퍼져 나오는 광채. 많은 여성이 꿈꾸는 바로 그 피부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화장을 해도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고 수분도 잘 유지되지 않으며 어느 순간부터 생기 있는 장밋빛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가의 관리나 시술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은 나이든 피부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머금고 유지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쉽게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피부 겉의 수분도 함께 채워주어야 합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 세럼은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겨 머무르게 해주어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결이 차오르고 생기가 되살아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부드러운 각질 제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에는 오래된 각질이 더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피부는 거칠고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강한 필링 제품으로 확실히 제거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 쉽지만 오히려 자극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글리콜산 성분이나 효소 기반의 필링젤을 사용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고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는 것, 얼굴 마사지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사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부를 되살리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에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기 없는 얼굴에 다시 빛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옥 롤러 같은 도구를 사용해보세요. 볼턱선 이마를 따라 위로 올리는 부드러운 마사지 동작은 부기를 가라앉히고 피부를 리프팅해줍니다. 그 결과는 거울 앞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움은 비싼 병원이나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정성스럽게 내 피부에 귀를 기울이고 돌봐주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부는 우리의 감정과 생활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내 피부의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보세요.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고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피부에 스며드는 걸 느껴보세요. 영원한 아름다움의 비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는 언제나 어떤 나이에서든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줍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시간들이 여러분께도 저만큼이나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수분의 마법을 새롭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각질 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혹은 얼굴 마사지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기쁨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지금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하나의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이 채널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잊지 마세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